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은 최서원 씨의 옥중편지를 받았는데요. 10년인데 10년을 차디찬 감옥에서 안타깝습니다. 제목이요. 한동훈의 배신의 정치 서막, 이런 얘기입니다. 한동훈한테 한이 서려 있죠. 최서원 씨는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한동훈의 배신의 정치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책을 내고 안보를 강조한 연평해전을 보면서 어이없는 정치를 시작한 것은 그는 헌재의 인용 결정을 마음에 둔 것 같다. 그의 팬덤 정치가 언제 어떤 성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의 정서는 배신을 일삼는 이들의 정치 입문, 그것도 대권 도전은 용납하지 않았다. 한동훈이란 이름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거론조차 정치 세계에선 되지 않았을 인물이다. 법무부 장관을 시킨 것도, 출전해 선대위원장을 내정한 것도, 윤 대통령의 전적인 신임이 이루어낸 것은 이를 다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 외에 그의 이력 중에 한동훈이가 정치를 한 것은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 총선에서 그의 잘못된 중도 타령이 어설픈 공천으로 이루어졌고 2조 심판론은 아예 먹히지도 않았다. 아마도 야당의 줄타넷과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준 주역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무런 책임도 없이 몇 개월 만에, 그것도 탄핵의 정점에 서 있는 지금 왜 책을 출간하고 정치 신호탄을 보냈을까 의구심이 난다. 누군가 끊임없이 그에게 정보를 주는 모양이다. 탄핵의 인용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선택을 할 리가 없다. 배신이다. 이 양반도 본인의 정치 인문에 선택적 요법을 쓰고 있다. 책을 내면서 평생의 자기 삶의 직업인 검사 시절을 빼는 것을 보면 그렇다. 검사 시절은 그의 치적이자 흑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35년을 구현한 보수 괴멸의 원흉의 그림자가 있어서 가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권이라는 게 모든 게 까발려져서 그걸 본인이 빼고 계엄을 막았다는 것을 늘어놓고 무슨 영웅신같이 계엄 사태를 막은 것을 최대의 치적으로 생각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정치가 아무리 상대를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라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한동훈 그의 행보는 누가 봐도 배신이고 정도가 아니다. 본인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성급하게 언론에 얘기했듯이 그는 너무 급하고 때를 모르는 것 같다. 한동훈이는 보수도 중도도 아닌 본인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림막에서 국민 모두가 경각성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이 절대 중도 보수가 될 수 없는 것 같이 장시호가 지난번 형집행정지로 내가 병원에 나갔을 때 한동훈이가 연말 사면에 나는 사면시켜줄 것이라 했었다. 아직도 서로 연락을 하고 있다는 의미는 누가 봐도 알고 있는 비밀 아닐까? 그런데 그들은 내가 나와서 그 비밀을 밝힐까봐 두려워서 나의 석방을 막고 있는 것이다. 쫄보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그는 보수가 되길 원하나 보수의 괴멸자이고 보수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남을 것뿐이다. 다시는 국민들이 속지 않길 바라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를. 자, 이렇게 최서원 씨의 옥중편지인데요. 한동훈에 대해서 남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죠. 한동훈이가 본인이 얘기했던 그 화양연화 시절 철저하게 능멸당한 사람이 최서원 씨고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 밖에 그때 구속된 사람들 많잖아요. 장관들, 국정원장 지낸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이명박 대통령 시절 열심히 일한 사람들 한동훈 손에 다 살생당했잖아요. 다 감옥 갔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최서원 씨인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네요. 장시호하고 연락을 한동훈이가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다는 거는 누가 봐도 알고 있는 비밀 아닐까 했는데, 그 증거로 장시호가 지난번 형집행정지 풀려날 때 한동훈이가 자기는 연말에 사면시켜줄 것이라고 했었다는 말을 했군요. 전 이건 몰랐는데, 이런 거 보고 하면은 장시호하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 사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최서원 씨를 풀어주지 않는 것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 때 그랬고, 지금 이제 한동훈의 말하자면 측근 내지는 똘마니들이 최서원 씨를 안 풀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왜냐하면 자기가 풀려나가면 비밀을 밝힐까봐 두려워서 최서원 씨의 석방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옥중편지에 썼네요. 한동훈의 화양연화 시절, 화려했던 시절 저지른 일이 업보가 됩니다. 본인에게 사를 본인이 쏜 걸 거예요. 그건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한동훈이가 나와서 설쳐대는 게 단지 정치병에 걸려서 아니면 관종이라서 아니면 대통령 도전하려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지금 나와서 설치는 건요.
급해서 그래요. 뭐가 급하냐? 자기 감옥 갈까봐, 자기 인생 작살날까봐. 자기 인생이 작살나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탄핵 인용돼야 되고 막 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든 지가 대통령 되든 아니면 뭐 딴 사람이 대통령 되든 이렇게 돼야 자기가 살아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는 건 두 번째 목표고 첫 번째 목표는 윤 대통령을 쓰러뜨려야 돼. 그래야 자기가 살아. 그래서 절박하게 인용이 안 될까봐 빨리 나와가지고선 인용되게끔 몰아가는 거예요. 쓱 이렇게 북콘서트 하면서 내가 나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간 거 아니냐 이런 걸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파들은 열광하죠. 물론 좌파들이 열광해서 한동훈을 찍지는 않지만 좌파들은 기분 좋죠. 왜냐하면 한동훈이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의결됐잖아요. 한동훈이가 어떻게 보면 은인이지. 그거 쓱 내비치고 중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을 반대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계엄이 잘못됐다는 거 선봉에 한동훈이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를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계엄은 잘한 거예요. 계엄 안 했으면 큰일 난 거예요. 중국의 부정선거로 중국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걸로 넘어가는 판이었는데 그걸 계엄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밝히고 반체제를 솎아내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계엄은 잘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았던 거예요. 계엄은 잘한 겁니다. 근데 요놈들은 계엄이 잘못됐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불법적으로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 플러스 자기들이 살라고.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살기 위해서 한동훈도 마찬가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윤 대통령을 탄핵 인용시키려고 불안하거든. 지금 들리는 얘기가 3명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만장일치 호락호락하지 않고 3명은 탄핵 기각에 섰다. 이런 얘기가 막 들리고 이러니까 이거 혹시 탄핵 기각당하면 이거 윤 대통령 복귀되면 나는 가는 거 아니야? 갈 게 많죠. 일단 배신한 행위로 윤 대통령이 완전히 말하면 응징하겠다는 불타고 있을 겁니다. 표현은 안 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게이트 불법 저지른 거 수사해야지. 근데 지금 눈치 보느라고 수사들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 돌아와. 윤 대통령을 괴롭힌 놈이 누군데? 한동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럼 알아서들 껴요. 경찰 검찰이 알아서들 윤 대통령 돌아오면 한동훈 수사부터 들어갑니다. 그럼 자기가 죽을 건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재명이 또 자기가 죽을 건 너무나 잘 아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고. 이 둘이 공통점이 많아요. 첫째, 적에 적은 동지라고. 지금 동지관계입니다. 적은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에게도 적, 한동훈에게도 적. 적에 적은 동지. 그러니까 이재명과 한동훈은 지금 동지관계. 그런 공통점이고. 두 번째, 윤 대통령이 쓰러져야 살고 윤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면 지들이 죽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으니까. 자, 이러는 건데. 그러면 저희는 그동안에 저는 한동훈을 잘 안 다뤘어요. 왜냐면 괜히 다뤄봐야 뭐 화제만 되게 하고 띄우는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안 다룰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내버려야 돼요. 얘를 놔두면은 뭣도 모르는 이 국민들이 이봉규 TV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뭣도 모르는 국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동훈이가 계엄 막은 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한동훈이는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배반하니까 배신자가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국민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맥이 어떻게 되냐면 이준석 신선하다고 생각하고 배신하는 거, 유승민 신선하다고 생각하고 그 무리들이 한동훈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요것들이 스물스물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승민, 이준석은 스물스물 무리들이지만 크게 결정타를 매길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한동훈이는 탄핵 인용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이게 방해를 할 놈이에요. 충분히. 왜? 검찰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 출신이 돼서 지 밑에 똘마니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공천준 국힘당의 금배지단 똘마니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뭐 이번에도 북콘서트 하는데 15명이가 몰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른 사람 북콘서트 할 때보다는 국회의원들이 안 간 건데 그래도 거기 간 놈들 그거는 이제 한동훈을 아직도 따르는 놈들이거든요. 그게 국회에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검찰에도 있고 그러니까 요 놈들이 작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해를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응징을 해야 돼. 한동훈은 배신자로 완전히 응징을 하고 민낯이 까발려져야 한동훈을 따르는 국민의힘이고 15명도 야 이거 괜히 따르면 우리도 도매금으로 죽겠다. 이래서 스물스물 발을 빼야지. 이게 반대로 스물스물 그쪽에 1명, 2명 추가가 되면은 이놈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거든요. 암은요 초기에 도려내야 돼요. 이건 초기가 벌써 늦었어. 얜 말기암인데 말기암도 요즘엔 수술이 발달돼가지고 도려낼 수 있답니다.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고 도려낼 수도 있대요. 뭐 신약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무슨 수를 써든지 암 도려내야 돼. 암하고 같이 가겠다는 사람들이 헛소리들 하더라고요. 뭐 보수가 다 이준석도 데려가고 한동훈도 데려가고 다 이 파일을 넓혀야 된다. 개 같은 소리야. 야 암은 도려내지 그걸 같이 가다가 나머지 세포가 죽어. 그걸 이렇게 상식적인데 그걸 모르냐? 중도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얘네들이 중도 끌어와?
얘네들이 뭔데 중도를 끌어와? 저들이 뭔데? 뭐 명분이 있어? 사람 인품이 훌륭하기를 해. 뭐 배신자고 양아치들인데 중도가 배신자 양아치들 좋아한다고? 웃기고 앉았네. 좋아하는 척 하는 거야. 왜?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히니까. 그러나 표 찍을 때 얘네들을 찍을 것 같아? 얘네들 때문에 국힘당을 찍을 것 같아? 얘네들 때문에 누구 뭐 국힘당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 천만에. 그러니까 얘네들 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살모사가 한동훈입니다. 그거를 안 지금 우리 우파 국민들이 한동훈을 향해서 지금 일가를 하고 있어요. 대국본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국본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오후에 입장문을 냈는데 한동훈 이게 이제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대선 준비에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할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대국본이 싸울 것이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신, 신뢰를 배신하고 탄핵을 주도하는 위치에 이르렀다.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 우선 너 복귀 나발통 불지 말고 나발통은 이봉규 얘기고 복귀 이런 얘기하지 말고 윤 대통령한테 처절한 사과부터 해라. 그 대국본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대국본보다 한술 더 떠서 사과할 필요 없다. 이놈은 사과해봐야 입만 사과할 것이다. 사과고 나발이고 얘는 정치를 떠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국힘당에서 얘 제명시켜야 돼요. 뭐 사과 받지도 말아야 돼. 안 돼. 사과할 놈도 아니지만 한다고 해서 입으로 사과하는 건 누군 못해? 입으로 사과하면 끝이야. 대통령이 지금 탄핵 의결을 시켜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인데? 한동훈 때문인데.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게 누구 때문인데? 한동훈 때문인데. 사과 몇 마디로 돼? 안 돼. 국힘당에서 출당시키고 제명시키고요. 그 다음에 수사 들어가야 돼. 단계 게이트. 단계 게이트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대국본보다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래도 대국본은 공이 그래도 국가를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잖은 표현으로 입장문 내지만 저야 뭐 개인인데 뭐 아니 그 사과 가지고 안 돼요. 응징해야 됩니다. 출당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벌받아야 돼. 안 돼. 근데 한동훈이가 참 대갈통이 나쁜 거예요. 제가 볼 때. 얘가 이게 이제 우리가 서울법대 나오고 이러면 다 머리가 좋은 거겠죠. 아니라니까. 머리라는 게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억력이 좋은 거 있어. 기억력이 좋은 걸 거야. 수학 공식 달달달달 외우고 영어 단어 달달달달 외우고 뭐 문법 외우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교과서 참고서 달달달달 외우고 시험 잘 보는 머리. 그 메모리 능력 좋은 머리.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공부는 잘하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건 이제 그런 기억력 플러스 응댕이 질긴 놈들. 놈이라 써서 죄송합니다. 응댕이 질긴 사람들. 아니 뭐 공부 많이 하면은 안 한 사람보다 시험 잘 보지. 그렇게 해서 서울법대 간 거지.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머리 좋다는 건 진짜 머리 좋은 건 메모리 능력도 메모리 능력이지만 분석력, 그 다음에 창작 능력, 창의력, 통찰력 이런 게 전체적으로 아우러져서 그 다음 감성 능력까지 이해력, 상대를 이해하고 어떤 문장을 이해하고 철학을 이해하고 하는 이해력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돼야 진짜 머리 좋은 거예요. 근데 한동훈은 머리가 나쁜 거야. 기억력은 좋을지 몰라도 시험 보는 능력은 좋을지 몰라도 나머지 통찰력도 없고요. 이해력, 공감 능력도 없고요. 분석력도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그 전에 한동훈에게 그 선거 졌을 때 말아먹었을 때 국힘당 선거 말아먹는데 당대표였잖아요. 그때 말아먹자마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가 정치하고 싶으면 외국 가라. 한 2년 나갔다 와. 그러면 스케줄상 다음 대선 전에 너를 국민들이 부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일말에 요만큼이라도 그때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을 때야 요만큼. 윤 대통령 이렇게 배신하기 전이에요. 그때는. 그래도 하는 싸가지가 영 없고 부정선거 이 관심 안 가지고 사전투표 독려하고 뭐 벨 개지랄 떨길래 제가 그런 비판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일말에 요만큼 그래도 관심이 있었을 때야. 나갔다 와라. 모든 책임 자기 때문에 선거 졌다고 그렇게 통렬히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미국 워싱턴에 가 있어라. 제가 구체적으로 워싱턴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인맥도 거기 쌓고 뭐 상하원 의원들하고 인맥도 쌓고 거긴 또 국제정치의 중심부기 때문에 거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정치가들이 다 들락날락 하는 데입니다. 그렇게 2년 나갔다 와라 그랬는데 이게 머리통이 나쁘니까 그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 꾸역꾸역 하더니 꾸역도 윤 대통령 탄핵시키고 이렇게 꾸역꾸역. 그리고 지금 2달 만에 지금 정치 뭐 안 하겠다고 일선에서 물러난 지 2달 만에 또 기어 나와서 북콘서트 하면서 대선 도전한다는 거 아니야. 이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력도 없고 분석력도 없고 통찰력도 없고 이 머리가 나쁜 놈이에요. 완전히
짱을 보게 아주 진상을 떠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 실수했으면은 이걸 야 이거 내가 실수했나 보다. 이거 분위기 왜 이러지? 이게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쟤네들은 잘못 생각하는구나. 아니면 나하고 안 맞는구나. 아유 그럼 맞춰야지. 이렇게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꼴통들 있잖아요.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왕따 당하는지도 모르고 학교나 그 직장에 그런 놈들이 있어요. 완전 대갈통 나쁜 놈들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고집 부리고 그 이상한 행동 계속 하는 놈들이 있어요. 싸가지 없어서 왕따 당하는데 그 싸가지 없는 행동을 계속 하는 놈들이 있어요. 머리가 나쁜 놈들이에요. 이걸 싫어하는구나. 이게 내가 실수였구나.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그렇지 말아야지 하고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놈은 이게 머리가 있는 놈들이고 이런 놈은 진짜 머리가 나쁜. 결론은 한동훈은 머리 나빠서 망했다. 앞으로 아주 진절일치게 지 인생 진절이 될 거다. 이제는 이제는 응원이고 나발이고 안 돼. 이제 암은 제거해야 돼. 안 돼 이제.